한 남녀가 음식점에 들어섭니다. 그리고는 딱 1인분만 주문을 하는데요. 잠시 뒤 음식이 나오자 두 사람은 먹는 둥 마는 둥 대화에만 몰두합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 무려 4시간째 자리를 뜨지 않는데요. 하지만 가게 사장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이들 사이엔 무슨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자, 과연 저 불편한 손님들의 정체 누구였을까요? 먼저 오늘 제보는 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따님이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보자는 20대 여성으로 아버지를 대신하셔서 이제 제보를 하셨는데요. 이 제보자의 친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아주 유명할 정도로 유지셨다고 합니다. 땅도 많고 뭐 돈도 많고 이러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제보자의 아버지가 그 태아일 때, 그러니까 그 왜 친할머니가 임신 중이었을 때 이 할아버지가 바람을 핀 겁니다.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아이를 낳고 나서 너무 화가 나서 나는 못 살겠다 그러고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버려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바람을 폈던 대상 있잖아요. 상간녀. 그 상간녀가 곧 집안의 안주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친할아버지와 혼인신고도 마쳤다고 합니다. 결국 제보자의 아버지는 계모를 친모라고 생각하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라간 채 살게 됩니다. 자, 이 제보자님의 아버지 삶의 첫걸음부터 험난했습니다. 자, 제보자 따님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아빠가 바람 펴서 시엄마를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엄마가 애를 낳고 핑계치고 그냥 나가버렸대요. 나 너랑 못 산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있잖아요. 할머니가 조똥량을 다녀서 전도금 해서 키웠대요. 피똥이 때부터 엄마 호적에 올라서 자식으로 등재돼 있죠. 쭉 같이 살았다니까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이복 동생 2명이 더 태어났다는 건데, 자, 같은 집에 같은 부모였지만 대우가 전혀 달랐다. 맞습니다. 제보자의 아버지 남성은 혼자였다고 하고요.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을 때도 남성은 늘 빠져 있었고 이 계모는 의붓아들인 남성의 빨래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나마 챙겨준 건 친할머니뿐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남성은 계모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서 이복 여동생과 남동생을 업고 다니면서 정말 온갖 애정을 쏟아부었지만 돌아온 건 냉대와 무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모의 값비싼 반지가 사라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계모는 남성에게 너잖아, 다 알고 있으니까 빨리 내놔 이렇게 좀 도둑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남성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결국 고등학생 나이에 가출을 했고 그 이후에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반면 이복 동생들은 아버지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면서 좀 사업도 하고 승승장구했다고 합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할아버지, 할머니, 제보자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 집안, 그러니까 제보자의 아버지가 당했던 그 집안의 얘기를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몇 년 전 지역 유지를 통하던 아버지가, 그러니까 네. 이 제보자의 할아버지가 되겠죠?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다고. 맞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사실 상당히 재산이 좀 많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사라지고 땅 하나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또 재산 한 90%를 확인해 보니까 이 계모 명의로 다 넘어가 있었다고 하고요. 나중에 80대 계모가 하는 말이 이 남성한테 아버지 몫으로 재산 한 5천만 원 넘겨주겠다라고 일반적으로 통보를 했고, 그래서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가 남긴 땅 시세를 알아보니까 무려 10억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나도 내 몫을 좀 제대로 받고 싶다고 하니까 아하이 너무 욕심내면 체한다. 네 분수껏 살아라 라고 80대 계모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아버지가 남긴 10억짜리 땅을 두고 남성과 계모 간의 재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계모는 아니 한 게 뭐 있다고 재산을 받아가냐 뭐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따져보면은 사실 그 전에 이 계모를 만나기 전에 이제 받았던 그런 재산도 있고 이미 다 형성돼 있던 거기 때문에 오히려 계모와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박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다툼이 있던 상황에서 계모가 최근에 폐렴으로 갑작스럽게 중태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그러니까 제보자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그래도 키워준 엄마인데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복 형제들이 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친자식도 아닌데 왜 우리 엄마 거를 이게 넘보냐? 그냥 당신 아버지 거 받고 손 떼라. 이렇게 거칠게 나왔는데요. 그러자 제보자의 아버지도 나 그 집에서 자랐고 또 가족관계 등록부에 또 예전 호적에도 친자식으로 올라가 있다.
나도 받을 자격 있다. 이렇게 또 받아쳤습니다. 자, 앞서 이 아버지의 재산 90%가 이미 계모한테 넘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재산의 규모가 무려 50억 원이 넘는답니다. 네, 그런데 이복 형제들이랑 2차전이 벌어졌는데요. 이 남성이 허락도 없이 부모님 명의 땅 위에 마음대로 건물을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이 바로 현장으로 갔는데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요. 남성이 이 땅 지금 분쟁 중이다. 당장 중단하라고 외쳤습니다. 이복 여동생의 공사 인부들한테 연락을 받고 와서는 남성한테 왜 남의 앞길을 막냐. 차라리 오빠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막말을 했고요. 이복 남동생도 이 땅 못 쓰게 막고 공사 방해한 것까지 전부 다 고소하겠다면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자, 남성이 그래 법대로 하자 딱 하고 형제들 연락, 이복 형제들 연락 다 차단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찾아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남성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이복 남동생과 이복 여동생이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음식을 둘이 왔잖아요. 하나만 시키는 겁니다. 그 종업원이 네? 이러니까 우리 너무 배불러서 그래요. 이것만 먹고 빨리 갈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후회가 더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 하나 시켜놓고 그 자리에서 4시간을 수다를 떨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또 끝도 아닙니다. 그때 그 음식 하나에 대한 영수증 있잖아요. 그 영수증을 가져가서 음식 맛없다, 위생 불결할 것 같다 이렇게 음식점 그 리뷰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성이 이런 식으로 하면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 이복 형제들은 아니 우리가 돈 주고 사 먹어가지고 정당한 리뷰 남긴 건데 이게 뭐가 죄가 되냐 이렇게 좀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재산 받지 마! 괴롭히는 이복 형제들. 저는 엄마의 재산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걸까요? 라고 묻고 계십니다. 자, 이제 문제가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가 돼 있다고 하는데 친자인지 아니면 입양 같은 걸 거쳤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마도 입양 가정을 못 거쳤다고 하면 등록부에 등재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실 좀 이런 부분들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본인의 상황 자체가 뭐 실제로 등록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자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상황상으로는 이복 형제 말들이 일부 맞아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또 확인할 부분도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손 변호사님 여기에 덧붙이실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말고 90%가 생전에 증여로 계모한테 넘어갔잖아요. 이것도 유류분 반환 관련해서 따져봐야 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한 명에게 미리 생전에 증여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따져가지고 받아낼 수 있을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자, 교수님. 네, 저는 이 이복 동생들이 너무 유치하게 느껴지네요. 이건 아마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니네 오빠는 뭐 우리 가족도 아니다 이렇게 가리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인답게 어른답게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오빠가 너무 안쓰럽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고아처럼 자라고 그 이유도 본인들의 엄마가 제공한 건데 이제라도 열심히 사는 오빠를 좀 도와주시고 밀어주시지는 못할 망정 방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가족분들도 김영환님 전문가 도움 꼭 받아서 돈 받을 거 받으세요라고 하셨고요. 진월비님은 어디서 적반하장이냐 이렇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